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민의 시사방구 시간입니다.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는 하루에 3편을 찍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. 예, 뭐 우리 또 성재준 대표도 하루 4개 다 똑같이 옷 입잖아. 그 이해해 주세요. 전 또 옷도 더 없고. 예, 우리 윤 대통령 탈당으로 국힘은 뭘 얻었을까를 이제 보겠습니다. 이 대선이 이제 2주 남았죠? 이제 보수층한테 이번 대선은 정말 암담하고요. 뭐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. 왜냐면 보수 후보 김문수는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이재명 후보한테 앞선 적이 없습니다. 한국 갤럽 조사만 이제 인용을 하자면 지난 이제 13에서 15일 동안 이제 시행한 이 조사가 이 결과 발표가 17일 날 나왔는데 이재명이 51% 무려 과반을 넘겼습니다. 사실 그 여러 명이 나오는 그 대선에서 50% 넘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. 근데 김문수 후보는 29%, 그리고 이준석이 8%네요. 더 암담한 사실은 뭐냐? 뭐 수도권에서 뭐 더블 스코어로 졌는데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지만 더 이제 뭐 그렇다 치고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TK에서 김문수 후보 48%, 이재명 34%예요. 이게 TK에서 그런 거예요. 그리고 총선에서 지난번에 압승했던 부산, 경남에서는 이재명 41%, 김문수 39%, 이 박빙으로 이재명한테 뒤지고 있습니다. PK에서. 이 수치가 뭘 의미할까요? 김문수 후보는 보수에서조차 의미 있는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선거 때마다 저는 늘 보수층이 이게 불만이에요. 중도층에 너무 신경 쓰는 거. 중도층을 잡지 못하면 선거에서 진다는 게 그들의 이제 논리인데, 전 지금까지 살면서 있잖아요. 이번 선거에서는 좌파를 찍고, 뭐 저기서는 어떨 때는 보수를 찍고,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뭐 좌파와 보수를 오가며 투표한다. 이게 중도층의 정의잖아. 이런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. 물론 이제 저처럼 뭐 이제 저처럼 전향을 한 다음에 찍는 거는 좀 다른 의미죠. 저는 중도층이 아니죠. 늘 진영에 충실했던 사람이죠.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. 뭐 중도층이 없으면 그럼 선거 뭐하러 하냐? 선거운동 뭐하러 해? 어차피 보수는 보수 찍고 좌파는 좌파 찍을 건데. 그게 아니고요. 선거운동은 왜 하냐?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구애예요, 구애. 우리가 연인들이 그 프로포즈 할 때, 남자들 프로포즈 할 때 정말 진심을 다하잖아요. 선거운동도 일종의 프로포즈예요. 그러니까 제발 그 보수 유권자들아, 유권자님들 제발 투표 좀 해주세요. 저한테 투표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꼬셔서 나한테 투표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선거 운동인 거야. 자, 그런데 그 프로포즈 할 때 우리가 뭘 보여줘요? 가짜를 보여줄 수 있나요? 아니죠. 자기 마음에 있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보수 후보가 보수층을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보수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. 여러분, 2024년 총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지금 우리가 이 난리를 겪고 우리 대통령께서 탄핵을 했던 이유, 그러니까 탄핵이 아니라 계엄을 했던 이유가 뭐냐? 뭐예요? 2024년 총선에서 우리가 108석밖에 못 얻고 야당한테 192석을 내주는 이런 대참패를 했기 때문입니다. 그 당시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? 이재명이 당대표였잖아요. 그냥 남의 눈치 하나도 안 봤어. 다 자기 측근, 자기 도와줄 사람만 다 갖다 꽂았어요. 그 와중에서 원칙도 다 어겼습니다. 예를 들어서 박용진, 얘 이제 비명계인데 전 박용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박용진이 정봉주하고 경선 대결을 할 때 박용진을 국의정활동 하위 10%로 이제 하위 10%에 박용진을 포함시켜 버렸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선에서 30%가 감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졌지. 응? 그리고 성치훈이라고 지금은 좀 맛이 약간 가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민주당 패널 중에서 되게 젊은 사람인데 말을 되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. 아니 돈봉투 사건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야. 나 그렇게 말하는 패널 처음 봤어. 근데 이 성치훈이 공개 오디션을 딱 했는데 서대문 갑인가? 거기서 이제 최종 후보 3인에 올랐고 그래서 2차 투표가 이제 예정돼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여성단체에서 성치훈이 뭐 성범죄 2차 가해자로 분류를 해버렸더라고. 그게 뭐냐면 안희정 관련해서 이제 뭐 가해자 편을 들었다는 거야. 야, 그 당시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것도 저는 응엄한 공작이라고 봅니다. 하필이면 그때 성치훈이 뭐 이렇게 여러분 그때 뭐 성치훈이 뭐 이름이나 알았나 그 당시에 근데 옛날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갖고 이제
주저앉히는 게 바로 좌파의 특기고, 그래서 결국 그 성치훈이 나락으로 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였던 김동완이에요. 그리고 이제 결국 세 명을 놓고 다시 이제 2차 투표했는데 누가 됐는지 뻔하지. 김동완 지금 국회의원 됐어요. 그랬고 이런 식의 일들이 지역구 곳곳에서 벌어졌어요. 원칙도 없고 순전히 이재명, 그러니까 뭐 중도층 그런 거 신경 안 써. 그냥 이재명을 모실 가신들을 뽑는 자리였어. 근데 심지어 폭력 정 양문석 있지 않습니까? 양문석은 폭력 정가가 2건이나 있었고요. 그리고 뭐 룸사롱 접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얘가 또 그 선거 전에 그 딸을 이용한 불법 대출, 이게 그 막판 드러났잖아. 이건 1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는데, 근데 이 사람 사퇴했나? 안 했어. 국민의힘 같으면 100% 사퇴했어야 되는데 사퇴 안 하고 국회의원 됐지. 그리고 뭐 권칠승 같은 사람 뭐 천안함 관련해서 막말했는데 신경 쓰나? 당선됐어 그냥. 이게 민주당이야 이게. 근데 우리 국힘은 어땠습니까? 국힘은 계속 저 중도라는 말 그때 5만 7천 번 들었어요. 그냥 귀 아파 죽는 귀에서 피날 뻔했어 진짜. 그래서 중도층 때문에 한 게 뭐냐? 도태우 후보 도태우 후보가 대구에서 경선 승리했거든. 후보야 후보. 그런데 갑자기 일전에 유튜브 할 때 그 5.18 관련해서 뭐 이제 그 좀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야. 조사를 좀 정확히 하자는 거지. 이걸 했다고 해서 컷오프를 시켰어요. 도태우가 사과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뭐 이거는 저하고도 좀 관계 있는 사람이긴 한데 친윤계 장해찬, 뭐 제가 나중에 그 후에 장해찬 욕을 많이 했지만 전 장해찬 그 당시에 20대 때 쓴 SNS 가지고 이걸 컷오프 시키는 거는 여전히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. 신속히 사과했지만 이놈의 중도 타령하면서 결국에는 탈락시켰어요. 이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됐을까요? 아닙니다. 오히려 선거를 말아먹게 하는 거는 한 건 뭐였냐면 그 보수의 영원한 보수 우군이었던 의사들을 다 배제시키는 그놈의 의대 증원 정책이었죠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의대 증원 때문에 이제 국힘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이준석이 잽싸게 이주영이라는 의사 불러서 비례대표 1번 주고, 그다음에 뭐 의대 정책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개혁신당 뽑아가지고 지금 이준석이 대선 후보 된 거 아닙니까? 자, 이것이 저는 중도층이라는 허상을 쫓은 그런 결과였다고 봅니다. 근데 지금 국힘을 보면요, 이 총선 참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. 저는 이번에 한덕수 총리 뭐 단일화 이벤트가 성사됐으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았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안 된 건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국힘 후보가 김문수잖아.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보수 지지층한테 좀 표를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똘똘 뭉쳐서. 근데 지금 뭐 국힘 뭐 똘똘 뭉치기는커녕 다들 그냥 뭐 대선은 모르겠고 당대표 선거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저 여기서 이거예요. 그냥 그 지지율 격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국힘이 뭐라 했냐면 윤 대통령 탈당 요구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보니까 이렇더라고요. 윤 대통령 그 탈당 선언은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절연 요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출한 결과래요. 여기서 이제 그 총대를 맨 사람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이었죠. 그래서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? 우리 김문수 후보가 뭐 일약 대선 후보로 발돋우면 비결이 뭐냐?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제 뭐 사과한다고 다 일어났을 때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그런 거잖아. 근데 이거 그런 분이 이제 뭐 탈당을 이렇게 그냥 뭐 용인했다는 것도 좀 저는 좀 아이러니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보수층에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뭐 지금 이준석 그 좀 표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이준석하고 단일화 지금 하려고 지금 안달하고 있지 않습니까? 심지어 그 전에는 이낙연한테도 러브콜 보냈다가 거절당했었어요. 뭐 그런 거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. 저는요 물론 젖잘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게 할 일이 따로 있고 안 할 일이 따로 있지. 저는 있잖아요. 차라리 그냥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원래대로 진실한 모습을 그냥 계속 보이고 하던 대로 했으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좀 더 높지 않을까?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는 저는 뭐 여기저기 다 쫓고 이러다가는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참패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냥 보수의 깃발을 좀 높이 들면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어요. 아직 뭐 열흘 더 남았습니다.
오히려 그렇게 그냥 보수당이 보수의 길을 갈 때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 좀 국힘도 좀 잘해주시고 우리 저기 이거 영상 보시는 몇 안 되는 분들도 좀 국힘 좀 모자란 게 있어도 좀 좋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 왜냐하면 이번 선거 지잖아요. 그러면 이 나라에 어쩌면 선거가 더 없을 수도 있잖아요, 여러분.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. 시사방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